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광역시에 사는 37세 여성입니다. 저는 몇 년 전 5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초등학생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남편과는 장기 연애 끝에 결혼한 터라 이혼을 하고 상처가 꽤 깊이 남더라고요. 남편과는 20살에 만나 서로가 첫사랑이었고 세상 모두가 변한다 해도 이 남자만큼은 내 곁을 지켜주겠지 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말처럼요. 현재 카페를 운영하면서 준비 시간에 사연 채널을 자주 틀어놓는데 그 이야기들을 듣고 있노라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로 힘들어하고 상처를 받는지 제 과거도 생각이 나서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 모든 것은 변하는 게 망고 진리이구나 싶고요. 다시 태어나도 저와 결혼한다던 남편 놈의 외도와 그걸 참고 살라던 시어머니의 뻔뻔한 이야기 들어주실래요? 남편과는 대학 동기였고 20살에 만나 20대 후반까지 7년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만나면서 집안끼리 왕래도 잦았고 저희 둘의 결혼은 양가와 주변에서 기정사실화된 사실이었고요. 저와 남편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둘 다 또래보다 빠른 취업을 했었고 양가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신혼집을 구하고 나머지는 절약하면서 아이를 빨리 낳자는 약속을 했었더랬죠. 그때 저희의 최대 고민은 어떻게 둘이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고 아이를 키울 것인가였어요. 양가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결혼식을 몇 달 앞둔 어느 날 예비 신랑이 상의할 게 있다면서 동네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 제가 카페에 도착했더니 남자친구가 카페 내부 인테리어나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당시 남자친구가 다니던 직장이 카페 가맹점을 운영하는 회사였기에 저는 남자친구가 직업병이 도졌나 했네요. 갑자기 왜 동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해? 여기 무슨 볼일 있어? 이 카페가 소자본으로 개업을 해서 수익 실현이 꽤 좋다더라고. 한번 와봐야지 하다가 오늘 와보네. 너도 참 직업병이다. 이러다가 세상 모든 카페는 다 가보겠네. 너 때문에 부산이랑 근처 지역에 있는 카페는 다 가본 것 같아. 원래 시장 조사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운영 잘 되는 카페, 망하는 카페 가릴 것 없이 다 보고 장단점을 다 따져봐야 하거든. 네네, 그러세요, 카페 박사님. 이 카페는 20평도 안 돼 보이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 늘 지나가다 보면 손님들이 많기는 하더라. 개인 카페니까 여러모로 비용 절감도 했을 테고 카페 위치도 좋고 사장하기 나름이지. 그래서 말인데 진주야, 우리 결혼 비용 완전 다 줄이고 카페 창업해볼래? 갑자기? 결혼식 이제 몇 달 앞인데 뭘 어떻게 해서 카페를 개업한다는 거야? 내가 이 업계에서 꽤 오래 일해봤잖아. 신혼집도 따로 구하지 말고 우리 엄마 집에 살림 합쳐 살고 돈 절약해서 서면 쪽에 카페 하나 차리자. 지금 창업자금 5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카페 할 수 있어. 사실 남자친구는 20대 처음 만날 때부터 나중에 자기 이름을 건 카페를 하고 싶다고 말하곤 했었어요. 그래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해외 카페 투어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더니 20대 중반에 카페 가맹점 회사에도 취직을 하고 여러모로 자기 꿈을 하나씩 차근차근 이뤄가는 중이었어요. 그 카페 차리는 시기가 하필이면 결혼식 바로 몇 달 전일지는 몰랐지만요. 남편 말로는 자신이 아는 형이 부산 서면에서 카페를 운영하다 얼마 전 개인 사정으로 접게 되었고 카페 자리, 관련 기계나 물품들까지 저렴하게 다 물려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까지 저희 합가 승낙까지 다 받았다면서요.
항상 느끼는 거지만 남편은 즉흥성이 강하기는 해도 뭔가 기회가 왔을 때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실행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이 동네 슈퍼를 30년 넘게 운영하시면서 저와 여동생을 키워내셨고 건물도 한 채 있었고 형편이 좋은 편이었어요. 시댁은 홀어머니에 자식은 남편과 신우가 있었고 신우는 이미 시집을 갔고 남편 혼자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살면서 형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자신이 회사 다니면서 모은 돈 3천만 원과 제가 가진 돈 4천만 원을 합쳐서 카페를 해보겠다고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안정적인 월급쟁이를 포기하고 첫 사업을 하겠다는 남편이 불안하기는 했어요. 심지어 자기랑 제가 결혼하려고 모은 돈을 투자해서 카페를 창업한다기에 선뜻 그렇게 하자는 말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7년 연애하면서 지켜본 바로 남편은 한다고 필이 꽂히면 꼭 해야 하는 성질이 있었거든요.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고 카페 창업 준비가 꽤 된 편이라서 해보라고 했어요. 예비신랑인 걸 다 떠나서 친구로서 꿈을 이루는 걸 보고 싶기도 했고요. 대신 한번 실패하면 사업은 반드시 접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해보라고 했죠. 물론 카페를 열기까지 금전의 부족, 일손의 부족 등으로 저희가 원하는 아주 크고 멋진 카페는 아니었지만 저희 부부 나름대로의 컨셉에 맞게 20평대의 아늑한 카페를 만들었더랬죠. 카페 내부 공사부터 커피 기계들 집기 하나하나 남편과 제 손이 닿지 않은 것이 없었어요. 남편은 회사를 그만두고 카페 창업에 전심을 다했지만 저는 회사를 다니는 와중이라 사실 여유가 크게 없었는데도 돈이 3천만 원 가까이 투자가 되다 보니 가게 일을 안 도울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카페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희 둘은 결혼식까지 무사히 올렸고 시어머니 혼자 사는 작은 아파트에 합가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야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이고 아들 사랑이 유별나기는 하셔도 성격이 나쁜 분은 아니었기에 나름 적응이 힘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사는 게 녹록하지 않는 것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늘 변수가 생기잖아요.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저희의 피땀 눈물이 가득한 카페를 개업했는데 처음에는 카페 월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로 고전을 하더라고요. 원래 카페 자리였고 그 전에 있던 단골 손님들도 오는 편이었는데 말 그대로 거기까지였어요. 하긴 그 전에 남편 아는 형이 카페를 할 때도 그렇게 잘 되는 가게였다면 남한테 가게를 넘기지도 않았겠죠. 남편도 첫 사업이었고 여유 자금이 필요하다는 걸 계산을 미처 못했던 거예요. 사용하던 커피 기계들이 고장나고 매출이 적어 월세도 빠듯하다 보니 재정적으로 곤궁에 빠진 상태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시어머니는 신우집에 갔다고 없고 남편 혼자 술을 한잔하고 있더라고요. 한숨을 푹푹 쉬는 모습이 심상치 않아서 제가 아무리 가게 힘들다고 해도 그렇게 깡술이나 먹는 건 아니라고 막 뭐라고 할 때였어요. 남편이 벼랑간 제 얼굴을 보더니 시뻘개진 얼굴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쏟아내지 않겠어요? 나 오늘 장인 장모님 만나 뵙고 왔어. 우리 부모님을? 나랑 같이 만나러 가지. 나도 친정에 갈 일 있는데. 근데 무슨 일로 갔어? 카페 일 때문에. 도저히 돈 때문에 답도 없고 해서 장인 장모님께 돈 빌리러 갔어. 당신 진짜 미쳤니? 제정신이야? 나한테 어떻게 상의 한마디 없이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 사업자금 빌려달라고 했다고? 우리 부모님 당신 카페 운영 힘든 것도 모르셔. 안 그래도 내가 카페 재정적으로 힘들다고 했더니 많이 놀라시더라. 그래도 어떻게 해.
어디서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구해. 사람이 아무리 궁해도 해도 되는 일이랑 안 되는 일이 있어. 나도 당신이 어렵다고 해서 사방팔방 돈 알아보고 있었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아니지. 돈 빌려달라 했더니 엄마 아빠가 뭐라 하시던데? 사정은 알겠고 일단 당신이랑 상의해서 같이 오라고 하시더라. 돈 빌려주신다 안 된다의 말은 안 하셨어. 그냥 이게 다야. 우리 부모님은 내가 시집와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얼마나 걱정하실 거야. 당신 때문에 진짜 쪽팔리고 자존심 상한다. 누구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 내가 더 쪽팔려. 그러게 왜 카페 한다고 설쳐서 일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 아니면 문제없이 잘 하든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과 싸운 이유가 돈 때문이었다니 씁쓸했지만 그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카페 사업을 해보라고 하고 사업 자금도 반반 낸 상태에서 무슨 선택권이 있어요. 친정 부모님께 무릎까지 꿇고 도와달라고 읍소를 하고 왔다는 남편을 보면서 한심하기도 하고 마음이 짠하기도 하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다 돼서 시집까지 간 주제에 친정 부모님께 손 벌려야 하는 제 상황이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요. 당장 5천만 원이 어디서 툭 떨어질 일도 없고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 한 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고 왔네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사람이 안 하던 사업을 하다 보면 돈 때문에 공공한 일도 있다면서 저희 부부를 다독이고 도와준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친정의 도움으로 한 차례 고비를 넘기고 카페를 운영하던 남편은 다행히 운영한 지 1년 정도가 되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창업 전부터 준비했던 동남아나 남미에서 공정무역으로 사온 원두를 판매하기도 하고 직접 커피를 로스팅하는 찐 맛집으로 입소문을 많이 타게 된 거였죠. 카페 첫 시작은 투자에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역시 사업은 버티는 뚝심도 중요한가 싶었어요. 남편 카페 위기를 넘기고 나서 저도 마음이 편해졌는지 바로 다음 해에는 첫 아이를 임신하게 됐어요. 가끔 시어머니가 남편 위주로 식사, 집안일, 행사 모든 걸 맞추러 갈 때는 짜증도 나고 화도 났지만 시댁에서 같이 살면서 그 정도 불편함은 감수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참았어요. 그거 빼고는 나름 남편 장사도 성공을 달리고 모든 게 잘 되어가고 있었기에 남부러워할 것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고 산후조리를 하고 회사 복직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아이에게 모유 수유도 하고 재우고서 거실로 나왔더니 시어머니가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오늘은 해야겠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이제 손주 돌 앞두고 있는데 네가 다니던 회사 일 다시 하려 한다며? 우리 아들 가게도 이제 잘 되고 하는데 네가 몇 푼 번다고 일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거냐? 어머님,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육아휴직 기간도 끝나가고 그이 사업 잘 된다고 해도 언제까지 잘 될지 모르는 일이잖아요. 대비책으로 저도 일을 해야죠. 나는 아들 카페 힘들 때 사돈 어른들이 돈을 해줬다길래 참고 있었다만 사실 네가 회사 다니는 것 자체가 마음에 썩 들지 않았어. 남편이 가게 일을 하면 너라도 집안에 신경을 쓰거나 일을 도와야지. 허구 헛날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니 뭐니 하면서 그렇게 밖으로 나들면 쓰겠냐? 어머님 세대하고 달라서 이해를 못하실지 모르겠지만 요새 부부들은 다 맞벌이하고 살고 각자 일 존중하는 편이에요. 구이도 괜히 제가 가게 일 돕는다고 이것저것 말하면 괜히 잔소리처럼 느끼고 부담스러워 할 거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안 여자가 바깥 사람 일하고 들어오면 밥도 제때 해주고 집안에 신경 써야지. 그리고 아이도 아직 갓난쟁이인데 엄마 손에서 커야 않겠어? 네가 회사 다시 다니면 아이는 나보고 키우라는 거냐? 친정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셔서요. 어머니께도 용돈도 더 드리고 부탁드리려고 했고요. 난 그 용돈 더 필요 없으니 내 아들 내 손주 네가 직접 챙기고 그 회사인지 뭔지도 당장 그만두렴. 사람이 내 가족 책임질 줄 알아야지. 내가 이미 우리 아들한테도 말해놨으니 너도 그런 줄 알아라. 말이 아다르고 다르다는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말을 예쁘게 거슬리게 하시던지요. 그저 아이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몸 상하게 직장을 다시 다니려고 하느냐고 하면 될 것을 제가 아이나 남편에 대한 책임감도 없이 몇 푼 번다며 일을 그만두라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하면 세상 어떤 며느리가 옳다구나 하겠어요. 같이 막말하면서 싸우지만 않으면 다행이죠. 저도 어린아이도 있고 한데 회사 일을 계속 하고 싶겠어요? 남편 사업이란 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늘 있었기에 어떻게든 제 일을 안 놓으려고 한 거죠. 그날 남편이 집에 왔을 때 시어머니가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이랑 육아나 하라고 한다고 말했더랬죠. 그랬더니 남편이 안 그래도 자신도 그런 말 하려고 했다면서 제게 서류 몇 장을 넘겨주더라고요. 남편이 운영하던 카페가 수익 안정화가 돼서 부산 다른 동네에 제2호점을 낸다는 계약서라더군요. 저는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일이 커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걱정할 필요 없고 2호점부터는 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니까 회사 그만두고 가게 일도 같이 하고 저보고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 키우는데 더 집중하자고요. 그렇게까지 남편이 든든하게 제 걱정을 해주는지 몰랐는데 우리 아이, 가정, 가게에 대해 깊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뭉클했어요. 그 후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집중하면서 남편 가게 일을 더 많이 돕게 되었고 그걸 계기로 커피의 매력에 눈을 뜨게 되고 본격적인 커피 공부도 시작하게 됐어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더라도 항상 좋게 마음 먹고 풀어나가야 하는 거라는 친정 부모님의 교육관이 빛을 발하는 나날들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 5년 차가 될 때까지 카페는 부산과 기장 쪽에 분점도 3곳을 더 내게 되었고 지역에서 이름만 대면 모두 알 정도의 커피 브랜드로 성장을 했었어요. 저는 4살 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고 시간적 여유가 나름 생긴 시기였기에 남는 시간에는 남편 카페 일을 도울 수 있었고 남편과 카페 분점들을 드나들며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더랬죠. 그런데 어느 날 친한 지인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전 회사 다닐 때 직장 동료로 개모임도 같이 하는 지인이었어요. 오랜만에 전화통화에 이것저것 수다를 떨며 대화를 만나게 하는데 지인이 갑자기 머뭇거리며 제게 묻더군요. 진주 씨, 요새 남편 카페 잘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 축하해. 초기에는 걱정 많이 하더니 이제는 부산에 있는 돈 다 벌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박 대리님 말 때문이라도 부산 돈 다 벌었으면 좋겠네요. 저번 개인 모임 이후에 오랜만에 통화네요. 주말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요새 날씨 나들이 하기 딱 좋던데요. 안 그래도 밖이야. 진주 씨도 애 데리고 나오지 그랬어. 날씨 너무 좋다. 아이가 꽃가루 알러지가 있어서 요새는 집에서 꼼짝 말아요. 사실 나 지금 진주 씨네 기장 카페에 와 있어. 그냥 차 한잔하러 왔다가 내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연락했고. 저희 기장 카페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혹시 이 카페에 일하는 여직원 누군지 알고 있어? 20대로 보이고 키 작고 눈웃음 치는. 아, 네. 저희 카페 매니저가 여직원이에요. 그런데 왜요? 아무래도 진수 씨 남편이랑 너무 친하고 가까워 보여서 말이야. 어떤 사이인가 해서. 친척 동생이나 가족은 아닌 거지? 네. 그냥 고용한 직원이에요.
저희 남편이랑 허물없이 잘 지내기는 한데 박 대리님이 오해하셨나 봐요. 다른 카페 지점 직원들하고도 남편은 친하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식구같이요. 지인은 지금 자기가 기장 쪽 저희 남편 카페에 와 있는데 뭔가 거기 여자 직원과 제 남편 사이가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인이 여직원 인상착의를 말해줬는데 들어보니 그 기장 카페 총괄 매니저 같더라고요. 저는 그 여직원이 원래 카페 초기 때부터 같이 일한 사이라서 친하다고 하고 말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카페를 닫고 집에 들어왔길래 오늘 기장 카페에 간 일이 있냐고 쑥 물어봤더랬죠. 그랬더니 남편은 오늘 부산 서명 카페에만 있었다며 무슨 얘기를 하냐고 되려 묻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태연하게 아니라고 하는 남편을 보고 그냥 잘못 알았었나 보다 하고 말았고요. 하지만 그때 그 지인의 말을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말이죠. 살다 보면 그런 경고의 순간들이 있는데 미처 무심코 흘려버리는 실수를 할 때가 있나 봐요. 그러고 나서 몇 달 뒤 제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외부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남편 카페 본점에 들렸는데 오후 3시에 카페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카페 옆 사무실로 가봤더니 기장 카페 매니저 여직원과 남편이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다정한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무실 문이 열린 것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서로 여보라고 부르며 사랑한다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닭살 행각을 벌이더라고요. 자기, 우리 기장 카페 리모델링 언제 해? 공사하고 증축하면 그 카페 나한테 맡겨준다며. 맨날 공수표만 던지고 이게 뭐야? 여보야, 내가 다 큰 그림 그리고 있어. 기장전 카페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도 큰 자리 해야지. 그릇을 좀 더 키워봐. 그리고 아줌마랑 언제 이혼할 건데? 언제까지 내가 그 사람을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해? 사실 이제 내가 사모 소리 들어야 하는 거잖아. 타이밍 재고 있어.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냥 애 두고 집 나가라고 하면 끝날 사이인데. 아무튼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카페 공사도 이혼도 빨리 해. 그래서 난 자기 빨리 온전히 내 거가 됐으면 좋겠단 말이야. 지금도 난 여보 거야. 하여튼 우리 여보는 욕심도 많고 참 귀여워. 그치? 몰라. 자기 맨날 나보고 쪼꼬미에 귀엽다고 하는데 난 그게 컴플렉스란 말이야. 난 우리 와이프가 키 크고 덩치가 있어서 그런지 여보애가 자꾸 귀여운 게 그렇게 좋더라. 두 연놈들의 대화를 제가 더는 못 듣겠어서 사무실 문을 쾅 치면서 입을 뗐어요. 지금 누구 보고 여보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집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여보가 둘이나 있나 보네? 제가 뜻밖에도 자신들 눈앞에 나타나자 두 연놈들은 기겁을 했고 남편은 허둥지둥하더니 저를 붙잡고 나가자며 사무실에서 내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상간녀가 꺼져야지 제가 왜 꺼지나요? 여보, 그게 있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입 다물어. 너희들이 언제부터 이랬냐? 아주 사람들 속이고 비밀 연애하니까 짜릿하고 좋았어? 지금 현장 검거 딱 됐으니까 변명할 생각하지도 마. 일단 이렇게 된 거 솔직하게 말할게. 지연이랑은 만난 지 1년 넘었어. 서로 좋아하는 사이고. 미쳤네. 아주 바람나서 눈이 돌았나 보네. 감히 내 앞에서 서로 좋아한다는 말을 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뭐 이미 다 알게 된 이상 솔직해져야지. 사실 나도 지연이랑 관계에 대해 말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내가 주변 지인 연락 오고 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다 티내고 바람핀 거였는데 내가 내 눈 가리고 모른 척했구나 싶네. 일단 나가자. 나가서 얘기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왜? 뭐를 또 숨기려고? 난 당당해. 내가 아니라 전현이 먼저 나가야지. 내 눈앞에서 일단 저거부터 치워. 얼른!
저보다 새파랗게 어린 20대 여자애를 마음 같아서는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지만 머리채를 잡고 이성을 잃는 것보다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할지 생각하는 게 우선일 것 같아 일단 그 자리에서 한번 참았어요. 이렇게 이를 악물고 집에 돌아가서 남편과 한바탕 하는데 남편은 살면서 사랑은 하나가 아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시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과 매니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한다면서 일찍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와 장기 연애와 결혼 생활까지 합하면 1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그렇게 살갑고 다정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아까 남편의 외도 모습을 목격해 보니 그 매니저와는 토가 나올 정도로 달달하고 닭살이 돋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우리 이혼하자. 이미 내가 다른 여자 생긴 걸 당신이 안 이상 우리 더 이상 함께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당신 성격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참에 정리하자. 아주 자기 맘대로 막 씨부리네. 내가 왜 네가 편하라고 이혼해줘야 하는데? 내가 더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도 않아. 사실 당신도 내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잖아. 결혼이라는 게 남자 여자로 시작은 하지만 10년 살고 20년 30년 같이 살면서 그런 걸로만 계속 사니? 말 그대로 가족이 되는 거지. 그런데 넌 진짜 싹이 글러먹었다. 사랑이 하나가 아니야? 그럼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돼야 넌 충족이 되니? 나랑 정리하고 아이는 두고 가. 그리고 너도 더 좋은 남자 만나고. 미친놈을. 어떻게 그렇게 감쪽같이 날 속이고 이 착당을 해? 넌 그렇게 살아서는 평생 외롭고 비참하게 늙어 죽을 거야. 남편은 이제라도 자기 외도를 알았으니 아들은 자기에게 양육을 맡기고 이혼을 해서 저보고는 새 출발하라더군요. 그날 남편과 함께 한 12년간의 시간 중에 가장 격렬하고 감정적으로 싸웠네요. 이혼 얘기만 해대는 남편과 이성적으로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그 뻔뻔한 낯짝도 피할 겸 그날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가버렸어요. 뭐야? 이 정신 나간 놈이 지사업 망한다고 무릎 꿇고 빌면서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고 하더니 아주 가관이구만. 사업할만 하니까 이제는 바람을 피워? 에잉 미친놈. 너 그 집구석 다시는 가지마. 이혼해. 아이고 이 사람 혈압도 높으면서 흥분 그만해요. 부모라도 자식 부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해요. 애들한테 맡겨야지. 일단 손주 데리고 잘 왔다. 서로 싸우고 흥분하는 걸 애한테는 안 좋으니까 우리가 데리고 있으마. 너도 좀 쉬고. 친정 부모님은 말 그대로 남편에 대한 괘씸함을 엄청 충격으로 받으시더라고요. 사위가 뭐 하나 내세울 것 없지만 저에 대한 애정이 굳건하다고 생각하고 결혼 승낙을 하시고 결혼 후에도 알게 모르게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고지순한 사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하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배신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다행히 부모님이 친정에 아이와 있으라고 해주셔서 저는 아이를 친정에 맡겨놓고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중에 가장 큰 일은 상간녀와의談판이었어요. 저는 혼자 기장 카페를 찾아갔어요. 카페에는 상간녀 혼자 있었고 오픈 준비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네가 20대 철 모르는 아이인 건 알겠는데 남의 가정 파탄 내는 게 얼마나 천벌받는 짓인 줄 아니? 파탄이라뇨. 이미 대표님이 저를 만날 때는 사모님하고 정이 있는 대로 다 떨어져서 이미 이혼 생각하고 있던 상태였어요. 들어보니까 대표님이 사무실에서 혼자 주무시고 잘 때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시키고 네가 그 자리에 들어오겠다 이거니? 제가 사모님보다 어리지만 더 강단 있고 카페 운영도 잘해요. 그리고 아드님도 제가 잘 키울 자신 있고요. 더 구질구질하게 버티지 마시고 한 재산 떼어준다고 할 때 헤어지시죠.
넌 그간 어떻게 이 되바라짐을 숨기고 나한테 살살거렸니? 아주 맹랑하다 못해 도라이구나. 너 같으면 새파랗게 어린 년이 남편이랑 아들 내놓으라는데 그러라고 하고 주겠니? 세상 물정을 아는 거야? 저 이미 시어머님도 뵙고 왔어요. 예전부터 제가 싹싹하고 곰 같은 사모님이 저 같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신 적도 있고요. 그러니 사모님이 정리하세요. 상간녀는 오랫동안 마음을 먹었는지 제가 뭐라고 다그치고 떨어지라고 해도 낯짝 두껍게 꿈쩍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아들을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우겠다는 말을 하면서 제 가슴에 대못까지 박았어요. 그간 사모님이라고 부르며 그렇게 싹싹하게 굴더니 뒤에서는 남편과 바람을 피우는 불려시 그 자체더라고요. 저는 불려시 와도 말을 해봤자 답이 없길래 그 뻔뻔한 낯짝에 시원한 냉수 한번 부어주고 돌아왔어요. 정신 좀 차리라고요. 그러고 바로 다음 날 또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아까지 찾아왔어요. 말도 없이 집을 나간 정신 나간 며느리라느니 자기 손주를 마음대로 납치해서 데려갔느니 말도 안 되는 꼬라지를 부리시더라고요. 언제 집에 다시 들어올 거니? 애까지 데리고 무슨 협박 같은 거 해? 어머님, 아드님 바람난 건 아시죠? 그 상간녀랑 만나기까지 하셨다니까 모르실 일은 없고. 그래서 어머님은 누구 편이세요? 편먹기 놀이도 아니고 애들이니? 남자놈들 중에 바람 한 번 안 피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너도 참 소꿉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게 친정에서 이러고 있지 말고 집에 다시 들어와. 어머님도 참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시네요. 본인 아들 일이라서 더 관대하신 건가? 저 그 인간이랑 이혼하려고요. 물론 순순히 그냥 합의할 생각은 없어요. 너 하나만 참으면 그만인데 그걸 못 참어? 네가 그러고도 애 엄마냐? 이혼하고 살면 아이한테 어지간히도 좋겠다. 조강지처가 남자는 그러려니 하고 한 번쯤 넘어갈 줄 알아야지. 저렇게 속이 좁아서요 원. 여자가 집구석에서 얼마나 못되게 굴었으면 남자가 바람이 나냐고. 네 탓도 있어. 아, 그래서 신우도 참고 살고 있었나 보네요. 어? 그게 또 무슨 생뚱맞은 말이야? 내 딸이 뭐가? 어머, 아직도 모르셨어요? 어머님 딸도 못 나빠져서 남편 관리 못하고 몇 번째인지 모를 외도를 당했나 보던데요? 뭐가 어쩌고 저째? 그게 사실이야? 너 지금 나한테 한치의 거짓도 없는 거니? 어머님 아들이나 딸이나 참 다사다난하네요. 그럼 수습 잘하세요. 저한테 더는 찾아오지 마시고 자식들 간수나 잘하세요. 자기 아들 바람핀 걸 저보다도 먼저 알았을 시어머니는 뻔뻔하게 저를 보고 남자들은 다 그런 실수도 한다면서 저 하나만 참으면 다 끝날 일이라며 집으로 애 데리고 오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이 바람펴서 더는 같이 못 살고 이혼한다고 하니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우리 집안에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가 얼마나 집에서 못나게 굴었으면 남편이 바람이 나냐고 빈정거리며 되려 제 탓을 하길래 결혼 7년 차에 아이도 없고 몇 번째 바람을 피는지 모를 시매부의 바람을 폭로해버렸어요. 시매부의 바람은 시어머니 빼고 나머지 시댁 식구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거든요. 자기 아들의 바람에는 관대하면서 사위의 바람은 용납 못하겠던지 시모는 제 얘기를 듣고는 바로 신우네 집에 가서 난리를 뒤집어 버렸나 보더라고요. 시모 심장이 예전부터 약했기 때문에 자식들 모두 외도 사실을 쉬쉬했던 건데 시어머니가 시매부 외도를 알고 잡돌이한 걸 알게 된 남편이 저를 찾아와 잎사게 얘기했다고 거품 물고 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말을 했냐가 뭐가 중하겠어요? 거짓말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 불륜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기는커녕 저를 인신공격하는 시어머니를 제가 왜 배려해야 하나요? 아무리 우리가 헤어지기 직전이라도 사람이 인간적으로 지키는 선이 있어야지. 아무리 그래도 심장 약한 우리 엄마 앞에서
여동생 이야기를 꼭 꺼내야겠어? 너 아주 네 위주의 인성 쓰레기구나. 정작 본인이 쓰레기인 사람한테 인성 쓰레기는 말을 들으니 참 가짠다. 네 엄마 심장 약하고 몸 안 좋은 거 알면 너라도 좀 정상적으로 살지 그랬냐? 잘하는 짓이다.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우리 동생네 난리 나고 엄마가 이혼시킨다고 난리 나셨어. 그럼 이혼하라고 해. 오빠도 여동생도 한날 한시에 이혼하면 되겠네. 그것도 기네스북 올라갈 일 아니냐? 네가 싸지른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 아작났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거야? 남 탓 좀 그만해. 본인 가족 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해. 나는 최영민 씨 도로 반품할 테니 그렇게 알고 이만 가시고요. 앞으로는 공적인 만남만 합시다. 저는 시댁이 난리 블루스가 나던지 말던지 남편과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상간녀나 남편에게 각각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고 남편 카페 사업이나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도 준비했고요. 남편과 상간녀에게 복수를 하고 응징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 많은 법적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했어요. 마음이 약해지면 저만 초라하고 힘들어질 게 뻔했거든요. 저는 불륜에 무너진 피해자로 남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인 와중에 신우가 자기 오빠가 바람난 걸 이제야 안 건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 집구석 사람들은 죄다 얼굴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큰 신우와는 친한 편이었기에 마지막으로 본다는 생각으로 만났어요. 올케, 난 영민이가 바람난 지 얼마 전에 알았어. 그건 올케 속이 말이 아니었겠구나. 그러게요. 믿을 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형님은 어떻게 이혼하세요? 그냥 합의 이혼할 것 같아. 서로 더 이상 지지고볶고 할 일도 없고 이미 별거 들어간 지 몇 년 됐거든. 이번에 엄마가 난리쳐서 완전하게 관계 끝이 난 거지.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어머니께 아주버님 외도 사실 알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건 죄송해요. 작정하고 말한 건 아니고 남편이랑 이혼 얘기하다가 흥분해서 말해버렸어요. 괜찮아. 어차피 한 번은 겪을 일이고 엄마도 알았어야 할 일이니까. 나도 더는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올케도 이혼 소송 중이라며? 네. 저는 아이 양육권 문제에 재산분할 소송도 있어요. 남편 카페 초기에 친정 부모님이 돈 빌려주신 것도 있고 저도 투자한 게 있어서 정리해야 할 게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올케는 나랑 다르게 아이도 있고 영민이 바람도 처음인데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 그랬어? 우리 엄마도 그렇게 말했다던데. 한 번 바람 안 핀 놈은 있어도 한 번만 바람 핀 놈 없는 거 아시죠? 그 인간 바람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지 안 끝날지 형님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도 배우자 외도 때문에 힘들었으면서 같은 여자로서 그런 말 하고 싶어요? 아니, 난 그냥 말해본 거야. 올케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지. 내가 미안해. 암튼 이혼 마무리 잘하세요. 저는 이만 먼저 가볼게요. 큰 신우와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더는 시댁 식구들을 만나지도 연락도 받지 않으면서 소송을 마무리했어요. 저도 큰 신우도 둘 다 이혼을 했고 승소를 하게 됐고요. 저는 남편이 카페 사업하면서 벌어놓은 재산이 있어서 돈이라도 받았지만 큰 신우는 심애부가 무능력한 사람이라서 그냥 마음고생만 하고 정리했나 보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피 터지게 싸운 아이 양육권 문제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나 남편도 뻔뻔스럽게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이혼 사유가 남편에게 있다는 걸 근거로 제 손을 들어주었고 남편은 양육비를 매달 지급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아이를 보는 걸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혼 후 저는 결혼 생활 동안 모아놓은 돈과 이혼할 때 재산 분할할 때 받은 돈으로 친정 근처에 작은 소품 카페를 차렸어요. 사실 전 남편을 생각하면 카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안 좋은 기억이어야 하는데
결혼했을 때부터 줄곧 열심히 공부해온 커피에 대한 애정이 식지는 않더라고요. 아이도 있고 경력 단절인 주부였던 제가 다시 어딘가에 취직하기는 힘들고 친정 부모님과 여동생과 상의하에 카페를 하게 된 거였어요. 여동생이 저와 동업처럼 카페를 같이 운영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12평 남짓한 작은 공간에 꾸민 카페였기에 욕심 없이 운영을 했고 소위 말하는 대박은 아니었지만 중박 정도는 유지하면서 카페를 했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뒤 카페와 아이 육아에 정신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던 그때 큰 신우가 제가 일하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제 카페로 찾아왔더군요. 큰 신우가 심외부와 이혼했다는 것까지는 알았기에 그간 쌓인 이야기들도 하고 차를 한 잔 내주었는데 신우가 제가 옳았다고 대뜸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지나고 나니 옳게 말이 다 맞더라. 내 동생이지만 참 못난 놈이야. 자기 누나가 그렇게 남편 바람 때문에 시달린 걸 마음으로 아파한 녀석이면서 지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말이 맞다니요? 바람 한 번 핀 놈은 없다더니 영민이한테 글쎄 여자가 둘이나 더 있더라고. 기장 카페에서 일하던 매니저 여자애랑 재혼할 것 같이 굴더니 결국 다른 여자가 또 있었나 봐. 사업하는데 도움을 주는 연상이라든가? 여자가 한 명 더 있었다고요? 그 인간도 아주 가지가지 골고루 연병을 하네. 근데 이게 사건이 터졌던 게 두 여자가 하필 한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맞닥뜨린 거야. 그래서 영민이를 두고 싸움이 나서 머리채 잡고 몸싸움하고 누가 신고까지 해서 경찰까지 오고 난리도 아니었대. 어머, 그래서요? 둘 중에 누가 이겼다는데요? 그냥 둘 다 관계가 쫑난 거지. 그냥 연애한 거니까 그렇게 정리가 됐나 보더라고. 그리고 그 두 여자가 싸운 걸 손님 중에 짓궂게 동영상 촬영한 사람이 인터넷에 올리는 바람에 카페 이미지 바닥치고 지금 그거 수습한다고 난리야. 기장 카페는 이미 문도 닫았고. 신우가 요새 난리가 났다고 하길래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니 전 남편이 매니저 상간녀와 재혼할 것 같이 굴더니 또 다른 여자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20대 때 친구로 알던 남편은 한 사람에게 일편단심인 좋은 남자였는데 나이 들고 돈도 벌어보니 여자는 많을수록 좋다조이가 된 모양이었어요. 큰 신우 말로는 상간녀들 둘이서 카페에서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난투 치정극을 부렸다는데 손님 중 누가 휴대폰으로 그걸 촬영해서 부산 모 카페 사장이 양다리라서 치정극 터졌다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모양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만나던 여자들 모두 정리되고 카페 이미지는 실추됐죠. 그게 무슨 개 쪽팔림인지 제 예견이 맞았다 틀렸다를 떠나서 씁쓸하더군요. 그 후 치정 난투극 동영상으로 유명해진 남편은 추문으로 카페 분점들도 하나둘 접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됐고 결국 재정난 심해져 카페 사업은 접고 다른 장사한다고 밑바닥부터 일하며 뛰어다닌다네요. 저는 신우의 남편 뒷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웃었어요. 이제 제 남편도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도 아닌데 제가 뭐라고 비판을 하거나 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랬구나 하고 대답하고 말았네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잇따른 외도와 사업 실패에 알아누웠고 안 좋던 심장이 악화돼서 약으로 안 되니 어쩌면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시댁에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다고요. 그리고 며칠 전 신우에게 시어머니가 조강지쳐버리면 벌 받는다고 하더니 내 아들이 꼭 그 꼴이 났구나 하시면서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뭐 하나요? 이미 떠난 사람은 말이 없는 것을요. 저도 아들 낳아서 키워보니 시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꾸짖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자 역할이 아닌가 싶었네요. 영원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지만 제가 겪어본 사랑은 변하더라고요. 어쩌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게 진리겠죠.
저는 이제는 이혼을 경험한 게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다는 걸 깨닫고 있어요. 저라는 사람을 더 아끼고 소중하게 대하는 법을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전 남편 욕을 해봤자 제가 선택한 사람이었는데 제 얼굴에 침 뱉기밖에 더 되겠어요? 역시 사람들 말대로 시간이 약인가 보네요.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니까 제 마음에 응어리진 상처들이 조금씩 옅어져 가는 게 느껴집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평안히 깃들기를 바라봅니다.